여러분, 실험 관찰 10쪽 준비되었나요? 첫 번째 활동에서 여러분이 관찰한 내용을 썼던 것, 그리고 그 관찰한 내용을 토대로 알 수 있는 것, 추리한 것을 써보았지요. 지금부터는 이 추리가 과학적으로 잘 되었는지 평가해보고 고칠 점이 있으면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과 친구들과 함께 여러분의 실험 관찰을 보며 함께 평가해보면 가장 좋겠지만 지금 선생님이 모두 다 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쵸? 그래서 선생님 걸 보면서 선생님이 고치는 모습을 보여드릴 테니 여러분도 한번 확인해서 고칠 점이 있으면 고쳐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거 한번 봅시다. 19쪽에 과학책이 옆에 준비되어 있으면 좀 같이 보면서 하면 더 좋겠습니다. 19쪽에는 큰 발자국과 작은 발자국이 뒤섞여 복잡하게 찍혀 있다. 관찰한 거 맞습니까? 그렇죠. 정확하게 관찰 잘 했습니다. 그래서 이 관찰을 토대로 이렇게 추리했어요. 발이 큰 공룡과 발이 작은 공룡이 몸싸움을 했을 것이다. 이 추리는 적당합니까? 그렇죠. 두 발자국이 마구 뒤섞여 있으니까 여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 건데 이것이 싸움이었을 것이다 라는 것은 적절한 추리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거 한번 봅시다. 18쪽 아래쪽의 작은 발자국은 발자국 간격이 일정하다. 보입니까? 그림을 보면은 18쪽 여기 아래쪽에는 발자국이 일정한 간격으로 계속해서 찍혀 있습니다. 선생님 책에는 요만큼밖에 안 보이는데 여러분 책에는 밑에 조금 더 보여요. 그래서 한번 책을 보면서 관찰한 것도 맞는지 같이 평가해 주세요. 그런데 선생님이 이렇게 적어 보았어요. 발이 작은 공룡은 점점 빨리 걸었을 것이다. 적절한가요? 아니겠죠. 만약에 점점 빨리 걸었다면 이렇게 간격이 일정하다가 점점점 발자국 간격이 넓어져야 되는데 작은 공룡의 발자국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발이 작은 공룡은 점점 빨리 걸었던 게 아니라 어떻게 했을까요? 똑같이 일정한 빠르기로 걸었을 것이다. 이렇게 해야지 알맞은 추리, 과학적인 추리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고쳐봅니다. 그러면 나머지도 고칠 것이 있는지 여러분 눈을 크게 뜨고 봐주세요. 19쪽 오른쪽에는 큰 발자국만 찍혀 있다. 그렇죠. 여기 앞에 안에 지금 선생님 잘 안 보이는 잠깐 봅시다. 자, 요렇게 있다가 여기 오른쪽에는 큰 발자국만 쭉 찍혀 있었습니다. 맞지요? 그래서 선생님은 이것을 보고 발이 큰 공룡이 발이 작은 공룡이랑 이렇게 싸움한 다음에 이겨서 입에 물고 갔을 것이다. 이렇게 추리를 했어요. 적절합니까? 그렇죠. 여기에 있는 것을 관찰한 것을 모두 설명할 수 있습니다. 혹은 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작은 공룡은 작은 발자국을 가진 공룡은 날아서 도망을 갔을 것이다. 이렇게 해도 또 적절한 추리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지는 못해요. 하지만 여기 관찰한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가 경험한 것을 연관지어서 이렇게 써보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이게 두 개가 연결이 잘 되는 것이 여러분이 과학적인 추리 방법이에요. 마지막 것을 함께 봅시다. 선생님이 글자를 틀려서 좀 고칠게요. 19쪽 오른쪽에는 큰 발자국이 조금 휘어져 있다. 여러분 이거 관찰했나요? 여기 보면은 가다가 발자국의 방향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뭔가 방향이 틀어졌죠. 그래서 살짝 왼쪽으로 갔다가 다시 이렇게 갑니다. 맞죠?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이렇게 가다가 살짝 왼쪽으로 틀었다가
다시 앞으로 갑니다. 왜 이랬을까요? 선생님은 이렇게 추리해 보았어요. 발이 큰 공룡이 걸어가다가 여기 휘어진 곳, 요 근처에는 바위가 있어가지고 옆으로 살짝 돌아가죠. 우리도 만약에 길을 걸어가는데 앞에 큰 바위가 있으면 바위를 휙 이렇게 돌아가죠. 그래서 공룡도 그랬을 것이다 하고 선생님은 추리해 보았어요. 괜찮은 추리인가요? 적절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 이렇게 관찰한 내용 선생님이랑 모두 다를 것 같고 추리한 것도 싹 다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의 추리가 알맞은지 한번 스스로 평가해 보시길 바랍니다. 평가를 해서 알맞게 추리가 잘 되었다면 수정할 필요가 없겠지만 아까 전에 선생님이 조금 어색하게 추리를 했었지요. 그래서 여러분의 것에서도 어색한 부분이 발견된다면 색깔이 있는 펜으로 줄을 긋고 고쳐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쳐두고 나면은 내가 나중에 보았을 때 처음에는 이렇게 추리했는데 이게 맞지 않아서 다시 고쳤구나 하는 것도 여러분이 복습할 때 한눈에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추리에 대해서 배워보았는데요. 교과서를 다시 보며 추리가 무엇이었는지 다시 떠올려 봅시다. 추리란 관찰 결과, 과거 경험, 그리고 이미 알고 있는 것 등을 바탕으로 하여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생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선생님이 아까 전에 설명했던 대로 추리를 과학적으로 잘 하려면 관찰을 아주 자세히 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자신의 경험을, 평소의 경험들을 잘 떠올려서 관찰한 것과 연관시켜야 한다는 것, 그리고 여러분이 관찰한 것과 추리 내용이 잘 연결이 되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오늘 공부가 잘 되었는지 마무리 퀴즈를 좀 풀어봅시다. 퀴즈 글씨가 조금 작으니 선생님이 읽어 드릴게요. 읽고 한번 번호를 골라봅시다. 1번, 공룡 발자국을 보고 적절하게 추리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1번, 발자국 간격이 넓어진 것을 보니 걷는 빠르기가 느려졌을 것 같다. 2번, 발자국 모양을 보니 뒤로 걸어간 것 같아. 3번, 발자국이 두 가지인 걸 보니 여기에서 두 종류의 공룡이 움직인 것 같아. 4번, 발자국 두 종류가 복잡하게 찍혀 있는 것으로 보아 두 공룡이 술래잡기를 했을 거야. 누구의 추리가 가장 적절한가요? 그렇죠. 3번 친구의 추리가 가장 적절하겠지요. 정답을 확인해 봅시다. 자, 맞추었네요. 자, 1번 친구는 왜 틀렸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발자국 간격이 넓어졌다는 것은 우리의 경험, 우리가 달리기 할 때의 경험을 비추어 보면은 이렇게 넓어질 때는 늦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빨라진 것이겠죠. 그래서 이 친구는 틀렸습니다. 두 번째, 발자국 모양을 보니 뒤로 걸어간 것 같아. 맞나요? 발자국의 이 모양만 보고는 사실 뒤로 걸었는지 앞으로 걸었는지 추리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뒤로 이렇게 걸어가도 발자국 모양이 바로 찍히죠. 우리도 평소에 발자국을 찍어보면은. 그래서 이 모양만 보고는 앞으로 걸었다 뒤로 걸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2번 친구의 추리는 적절하지 않고요. 4번 친구 술래잡기를 했을 거야. 이렇게 말했는데 이렇게 많이 찍혀 있는 것을 보면 이 장소에서 다른 장소들보다 발자국이 딱 모여서 찍혀 있으니까 이 장소에서 많이 움직인 것, 이런 것은 알 수 있지만 술래잡기를 했다고 하기에는 조금 추리에 무리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은 좀 곤란한 추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동전이 하나 나왔네요.
이 동전을 보고 추리한 것으로 바르지 않은 것, 잘못된 것 찾아봅시다. 관찰 500이라고 쓰여 있다. 우리가 자주 보는 500원짜리 동전에 500이라고 쓰여 있네요. 그래서 이 동전은 500원짜리일 것이다. 이렇게 추리 적당합니까? 네. 흠집이 있는 곳이 있다. 깨끗한 동전이 아니라 군데군데 흠집이 있지요. 이 동전은 새 동전일 것이다. 적당한 추리인가요? 아닌 것 같죠? 이 동전이 흠집이 있는 걸 보니 새 동전이 아니라 오래된 동전, 쓰이던 동전, 헌 동전일 것이다. 이렇게 추리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3번 계속 맞아보겠습니다. 2003이라고 쓰여 있다. 여기에 위에 이 동전은 2003년도에 만들어졌을 것이다. 적절한 추리 맞지요? 한국은행이라고 적혀 있다. 이 동전은 한국은행에서 만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적혀 있으니까 여기에서 발행이 되었겠지요. 표면이 어둡고 거칠거칠하다. 반짝거리지 않고 뭔가 거칠거칠하고 오래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 동전은 지금까지 많이 사용되었을 것이다 라고 추리를 했습니다. 적절한 추리인가요? 그래서 이렇게 2번 빼고는 나머지는 적절한 추리인 것 같습니다. 정답을 확인해 봅시다. 이번 문제도 잘 맞추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하고 마지막 정리 영상을 선생님이 올려줄 테니 함께 보면서 수업 내용을 복습해 봅시다.